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게다가 면세 혜택에 대한 폐지론까지 거론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농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면세 경유 가격이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달 초 리터당 충북 지역 평균 가격은 1,200원 선을 돌파해 두 달 만에 20% 이상 올랐습니다. 난방유 등으로 사용량이 몰릴 면세 등유는 세제 혜택이 적어 경유보다 더 비쌉니다. 연초 가격 대비 휘발유는 약 한 19% 정도, 경유는 약 23% 정도의 인상된 상태라고 농기계 의존도가 높은 최의 보류인 농업용구 면세마저 폐지된다고 할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면세 경유값은 지난 7월 1,000원 선을 돌파해 1,235원을 기록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지난해 최고치인 1,600원 선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면세유 제도의 폐지까지 거론되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면세유 정책이 농업소득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기 어렵고 탄소 중립 정책에 반해 현행 제도 유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농민단체들은 농가 소득이 30% 가까이 감소한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난 심화로 농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농업 생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면세유 지원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농민들은 농업단체 대토론회 등을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면세유 지원 방안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학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폭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청주에서만 올해 6억 원 넘게 써야 할 정도로 자주 열리고 있는데요. 학교 자체적인 화해와 중재 기능이 무력해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나 종결되지 않으면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중재 없이 처분 수위만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청주에서만 개최 건수가 392건에 달했는데 올해는 이미 지난달까지 372건이 열렸고 청주교육지원청은 올해 총 532건이 열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폭대책심의위 예산도 청주에서만 지난해 4억 5천만 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6억 2천만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로나 종료 이후 대면 수업이 늘고 SNS를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 폭력이 증가하며 학교 폭력 건수가 급증했고 학부모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도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학교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학부모 이의 제기로 교육지원청까지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자체 해결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벼운 사안임에도 심의로 넘어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심의 건수가 증가한. 교육지원청의 처분 이행은 학교의 몫인데 학부모가 처분 결과에 불만족하거나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각종 민원에 노출됩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때 학교가 부족하게 대응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어져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소송까지 불사하게 되는 이런. 처분 위주의 시스템으로 학교 폭력 사안을 다루다 보니 교육 현장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풍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런 문제들을 전담 기구라든가 심의로 무리하게 올리는 부분 역시도 좀 문제가 있다. 화해와 중재 등 교육적인 절차가 없는 처분 위주의 시스템이 제도 과잉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지난 금요일 마감된 도내 4년제 일반 대학들의 2024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 대체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대가 8.59대 1로 도내 대학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을 비롯해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8.46대 1, 청주대 4.67대 1, 서원대 5.28대 1, 한국교원대 5.09대 1 등으로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청주교대와 한국교통대는 각각 6.3대 1과 5.53대 1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전을 선포한 오송의 K바이오스퀘어의 청사진이 구체화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오송 3산단의 국내 최초로 하버드와 MIT, 모더나 등 세계적인 대학, 병원, 기업과 연계한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고 상업, 금융, 주거 공간을 혼합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휴 부지에 창업타운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오송 3산단에 대한 국가산단 승인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오송 천복단지 리모델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청주국제공항 여객기에 배정되는 시간당 이착륙 가능 횟수, 슬롯이 주말과 주 중 각 1회씩 늘어납니다. 다음 달 초에는 국토부의 동계 운항 계획이 확정되는데 청주공항의 국제선 운항 편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용과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청주국제공항은 역대 최다인 317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99% 이상이 순수 국내선만으로 얻어낸 수치입니다. 지난 1월에는 약 3년 만에 티웨이 항공이 베트남 다낭 정기 노선 운항을 재개한 데 이어 현재는 5개국 8개 국제 노선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추가 취항을 위해서는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이른바 슬롯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국제공항에 배정된 여객기 슬롯 횟수가 주중 6, 7회에서 7, 8회로 주말은 7회에서 8회로 각각 1회씩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168회, 연간으로는 8,760회 여객기가 더 뜨고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추가적인 국제선 운항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어로케이와 진에어는 올해 안에 4개국 10개 국제 노선에 신규 취항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음 달 초 국토부가 동계 운항 계획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슬롯이 확대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해외 공항에서 받을 수 있는 슬롯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공항에서 저희가 신규 노선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 왔거든요. 또 국제 노선의 다양화에 있어서도 그리고 증설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한 슬롯 확대가 청주공항 활성화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선 확대로 이용객이 늘어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활주로 연장이나 신설, 인프라 확충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의 신축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 또 활주로의 연장 문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활주로 신설을 위한 용역을 곧바로. 반면 이번 슬롯 확대는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F-35 추가 배치를 위한 충청북도 달래기용이라는 평가도 있어 궁극적인 목표인 활주로 신설을 위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충청북도가 주력산업의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대가 광역자치단체와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충청북도가 처음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바이오 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앞으로 4년 동안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청주 오송. 소부장 해외 의존도가 90%인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구 인력 확보는 필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가 서울대와 손을 잡았습니다.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며 충청북도는 바이오와 반도체, 2차 전지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뿐 아니라 예타 면제가 확정된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에 대해서도 서울대에 자문을 구할 방침입니다. 영재교육에 관련해서 서울대학의 음악대학과 예술대학이 갖고 있는 문화 역량을 영재교육원을 우리 충청북도하고 접맥해서 여기다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두 기관은 지역의 공연 프로그램을 함께 확대해 나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서울대가 광역자치단체와 이 같은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어려워지는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그 앞장서서 그리고 지역과 협력하면서 그 책무를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서울대의 이번 협약은 포괄적 형태의 관악 협력 모델로 향후 다양한 형태의 공동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 출신이기도 한 유용림 서울대 총장은 이번 협약식 자리에서 충청북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가 내년도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강도 세출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청주시가 예상하고 있는 세수 감소액은 지방교부세 640억 원 등 모두 2천억 원가량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통폐합을 하고 1단계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연례 반복적이거나 유사 중복된 사업은 2단계에서 걸러낼 방침입니다. 청주시의 이번 대규모 세출 구조 조정은 사실상 신규 사업의 대폭적인 축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충주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어울림시장 사용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처분인 만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는 즉각 항소하고 행정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CJB가 보도한 청주시 송절동 우시장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청주시가 좀 더 큰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인근에 도축장까지 이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그것인데요. 혐오 기피 시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면서 대단히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 송절동 일대는 한때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전국적으로도 유명했던 경공업 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개별 입지 공업 단지로서 한계를 드러냈고 부근에 우시장과 도축장이 들어서면서 청주 서북 도심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청주시가 이곳에 민간의 제안을 받아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우시장 이전은 이미 계획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걸림돌이었던 도축장 이전까지 최근 포함됐습니다. 민간업체 3곳이 송절지구 4개 지역을 개발하게 되는데 도축장이 있는 4지구의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민간업체 3곳 모두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 개발이 좌초될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착공하는 송절지구 개발 사업에는 4,750세대의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들이 도축장을 제외하고 하고 싶어 했죠. 근데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 인근의 도시개발 사업을 해도 더 큰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청주시는 또 지난달부터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개선과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공업지역 기본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전 방안 등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인접한 송절동 일대 도시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실현될 경우 청주 서북권역은 산업과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핵심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대한민국 신인 트로트 가수의 등용문인 제천 박달가요제가 지난 주말 제천 비행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올해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투표상도 신설돼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박달가요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채로운 변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와 함께 화려한 막을 올린 27회 제천 박달가요제. 치열한 예선을 뚫고 무대에 오른 10명의 본선 진출자는 기성가수 못지않은 무대 매너로 관중을 사로잡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가수 강진의 노래 붓을 열창한 경북 영천의 정재욱 씨. 제천 박달가요제에 3번째 도전장을 내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냥 실수만 하지 말고 진짜 후회 없는 무대만 딱 하고 내려오자. 이렇게 해서 진짜 딱 그렇게만 하고 내려왔는데 진짜 이렇게 예상치도 못했던 대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가요제는 처음으로 시민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불러 금상을 수상한 경기 남양주의 장현욱 씨는 관람객 228명 중 72표로 시민투표상까지 거머쥐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은상은 검은고야를 부른 경기도 오산의 최하늘 씨, 동상은 회룡포를 부른 경남 진주의 최수현 씨, 인기상은 열리지를 부른 충북 진천의 송희 씨가 수상했습니다. 입상자들에게는 가수 인증서와 함께 총 2,25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됐습니다. 박달가요제가 열린 제천 비행장은 나상도, 김용임, 유진아 등 초대 가수들의 축하 공연으로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박달가요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제천 전국 최고의 도시를 향하여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달가요제도 앞으로 50년, 100년 정상을 향하여 계속 질주하겠습니다. 금잔디, 김희재 등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트로트 가수의 산실 제천 박달가요제는 다음 달 9일 CJB를 통해 녹화 방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주시는 충북 바이오 산학융합원과 충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융합 바이오 분야 신규 사업 발굴과 충주 바이오헬스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협력하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석 명절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추진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에 비해 설치율이 낮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말합니다. 최근 5년간 충북 지역 주택 화재는 총 1,510건으로 전체 화재의 20%를 차지했지만 사망자 비율은 57%에 달했습니다. 2023 청주시민대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청주시민대학은 인문, 문화예술, 생활, 미래학 등 모두 15개 강좌를 운영하며 오는 12월 15일까지 강좌별로 1회 수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수강생은 모두 295명으로 100시간 이상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청주시장 명의의 명예학사학위가 수여됩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